키워드로 정리하겠습니다. 오프닝 픽이고요.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후랭 기간 쉬고 문을 열었는데 시장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우리 신흥동은 미국 시장은 4일 연속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CPI가 이번엔 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시장이 좀 기대하면서 이번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조금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일부 철수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면서 관련주들이 좀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주 강하게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부품주도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력선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도 일단은 좀 눈치 보면서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풍력 쪽이 좀 많이 약한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나머지들은 그냥 다 급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좀 낙폭이 컸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쉬는 동안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쪽 강세 보여주면서 관련주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임주들도 영향받고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경기 민감주들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든지 IT 섹터, 철강 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요. 화학주들도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눌렸던 바이오 섹터주들도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주도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2차 전지 섹터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들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저기 바닥에 눌려 있었던 만큼 강하게 반등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 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가 제약바이오의 강세부터 꼽아주셨네요. 추석 전에도 그랬었는데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 상당히 좋습니다. 신약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바이오, 제약 이런 쪽도 미국 위주로 생산한 것들로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또 2차 전지 이어서 자동차에 이어서 다 여기까지도 좀 연결되고 있는데요. 오늘 좀 강세 흐름은 연휴 동안에 있었던 학회에서 임상치를 좀 발표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지만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초반에 급등해서 출발했는데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롤론티스 신약이 FDA 허가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 출발했습니다만 차익실 매물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HLB 같은 경우도 임상 수치 발표하면서 급등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약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또 금리 인상에 좀 상당히 좀 민감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섹터인데요. 금리가 요번에 상승하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0.5가 됐든 0.25가 됐든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는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섹터 안에서도 조금 선별적인 흐름을 예상해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섹터가 계속적으로 좀 주도력을 가질지 여부는 조금 더 향후의 금리라든지 환율 스탠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암호화폐 급등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게임 쪽 그리고 엔터 플랫폼 쪽 동일한 모습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나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물 자산, 실물 쪽으로 시장이 상당히 그동안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밤에 발표된 CPI 지표 보고 시장의 반응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은 좀 미리 움직인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런 쪽들이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기술주, 빅테크 주식들 좀 강하게 미국 시장에서 좀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가 올라온다고 해서 암호화폐 관련주에는 비덴트를 볼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게임주들의 흐름을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신작에 대한 기대치가 그동안 계속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도 상당히 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섹터입니다. 오늘 위메이드도 좀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NC소프트라든지 펄어비스, 넷마블, 그다음에 크래프톤 등도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컴투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섹터
섹터 안에서 게임주들은 일단 금리에 좀 민감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 조금 완화된다라면은 당분간 좀 기술적 반등 신작 발표와 함께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경기 방어적이면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인데도 금리에 상당히 좀 눌려 있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주가 자체가 워낙 다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 전략 계속 좀 유지하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마지막 키워드는 기존 주도주였던 자동차라든지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운데 또 상대적으로 약했던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지난주에도 이 그동안의 시장을 리드를 했던 태양광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들 가운데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방산이 약세 흐름, 지난주에는 조선이 약했고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바뀐다라기보다 이쪽 섹터의 주도력이 어느 정도 좀 뭐랄까 기대치가 너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한계점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 균열이 오기 시작한 게 이제 유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러시아를 이제 끊어내면서 자립도를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오늘 방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하면서 러시아군이 뒤로 물러서는 흐름이 헬키운가요? 그쪽에서 좀 나타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나온 레포트 보면은 방산이 좋기는 한데 좀 밸류 부담이 좀 있다라는 식의 좀 레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많이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수출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약하게 돌아선 모습이고요. 최근에 보신다라면은 기관들도 지금 강하게 차익 실험 많이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그렇죠. 뭐든지 끝까지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 조정과 함께 기간 좀 쉬어가는 가격 조정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지지력 체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강하게 올랐었던 종목이 뭐 아시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고요. LIG 넥스원인데요. LIG 넥스원은 이미 20일선 깨져 있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에 딱 붙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종목까지도 이제 20일선 깨게 된다라면은 살짝 지금 깨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한 60일선 부분까지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방산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살짝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도 그렇고요. 방산도 그렇고 다 수주 산업입니다. 기대치가 한꺼번에 반영이 되긴 했지만 돈은 다 나중에 나눠서 받게 되는 부분들 좀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랐던 만큼 이뿐만 아니라 지금 태양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장의 기대치가 선반영이 되어 있고요. 3분기 실적은 분명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 부분도 좀 주가에는 좀 선반영되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약간 좀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쪽으로 일단 좀 접근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프닝 픽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걸 따라가서 사기에는 또 아침부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솔직히 뭐 CPI 발표는 누가 봐도 빠질 거라고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시장에 너무 눌려서 다들 좀 멘붕이 왔었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반응을 하고 이번이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 하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상승폭이 확실히 완화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시장의 기대치라 한다라면은 시장이 경기에 다소 민감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섹터 쪽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가격 메리트를 보면서 순환매를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 좀 많이 올라서 좀 접근하기 힘들다라면은 뭐 오후장에 좀 틈새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내지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과다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좀 선택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쪽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간다라고 보겠지만 그 외에 너무 IT 섹터들도 많이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보시면 이제 기계류들도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뭐 재건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되고 또 11월 네옴시티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건설, 철강, 뭐 기계 섹터 이런 쪽들도 두루두루 조금 순환매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일정 부분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되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수급이 너무 많이 이탈한 종목들의 좀 틈새를 노려보시는 전략을 좀 당분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주도주들은 조금 숨고르기 하는 부분들 조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 픽이었습니다.